반갑습니다.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산우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우유 효능과 부작용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우유는 효능은커녕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유 부작용이 많은데 사람들은 왜 이를 잘 모르는 걸까요? 아마 화려한 우유 광고와 건강식품 이미지가 너무 강렬했던 까닭이 크겠지요. 그래서 우유 효능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봉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게다가 우유가 얼마나 고소합니까? 또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맛있는 라떼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도 우유는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우유 부작용을 모르기도 하지만 멀리하기도 역시 어렵습니다. 또 하나 우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국내에만 좋기 수십만 명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유 부작용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에는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점도 역시 우유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어려운 측면으로 작용했겠지요. 자, 그러다 보니 우유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운 좋게 알게 된 사람만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린 아기들에게 분유를 많이 먹이는데 이건 어떨까요? 첫 돌까지는 모유를 먹이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분유를 먹일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첫 돌을 전후해서부터는 이유식으로 서서히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돌이 지나면서 이가 솟아나는 것도 야채, 곡물, 육류를 조금씩 먹게 하라는 신호의 뜻이거나 진화의 결과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락타제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모유에 대한 소화력이 점차 떨어집니다. 하물며 분유와 우유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우유를 먹이면 소화 흡수력이 약해져서 소화불량이나 설사 또는 알레르기와 아토피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기에게 분유나 우유를 먹일 수밖에 없거나 먹이는 것이 소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덜 부담이 되도록 데워서 먹이기 바랍니다. 다만 설사가 너무 작거나 잘 체하고 토하며 감기도 잘 걸린다면 체질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이므로 분유 복용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팔체질별로 우유 적합도에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굳이 따져본다면 소화기능에 탁월한 소양인 토양토음체질, 열태양인 금양체질, 열태음인 모금체질은 가끔 정도라면 먹을 만합니다. 몸 속에서는 비록 부정적 상황이 쌓여가도 당장 소화를 시키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유는 지방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당 기능이 좋은 태음인 목양모금체질 역시 소화에 크게 어려움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당의 정상적인 소화를 담당하는 락타제 분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소화를 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더구나 우유 속의 단백질이 우리 몸의 칼슘과 결합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골다공증을 걱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성장기 어린이라면 뼈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한태양인 금음체질과 소양인 수양수음 체질은 간담이나 소화기능이 가장 약한 체질이니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유가 태음인에게는 이롭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일까요? 자, 태음인도 우유의 부작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음인 목양모금 체질이 위장병을 앓고 있을 때는 우유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유는 본래 폐와 대장의 기능 허약을 다스릴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폐와 대장이 가장 약한 체질이 바로 태음인이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유는 태음인의 약한 폐와 대장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장부인 간담의 기능 항진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담의 기능이 항진되어 발생하는 위장의 속쓰림과 소화불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유를 섭취할 때는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태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우유를 섭취하면 속이 편해지고 위장병이 점차 치료됩니다. 하지만 위장병 치료는 이것보다 더 좋은 멋진 방법이 있으니 굳이 우유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위장병에 효능이 있다고 우유의 부작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진화 발전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유를 많이 마시게 되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언젠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즉 성인들도 락타제가 다시 분비되어 우유를 아무 탈 없이 먹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세계 일부 지역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락타제가 분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 지역은 아무래도 빠르게 진화가 진행된 곳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혹시나 하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진화는 오랜 세대를 거쳐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지 한 사람의 당대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먹으면 몸이 언젠가는 적응이 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합니다. 착각이나 짧은 지식으로 잘못 판단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유와 골다공증에 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골다공증에 관해서 포스팅을 할 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발체제연구소 방송 묻게 이산우였습니다.